네, 요번에 이제 플랑크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양자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플랑크 법칙, 이제 플랑크 법칙은 사실은 양자론 탄생의 그 기폭제가 됐던 그런 이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물리학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1600년대 저기 뉴턴이 나타나서 고전력학을 끝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스웰이 나타나서 그 전자기학을 끝냈습니다. 이제 그리고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기에 가장 발달했던 그 학문이 바로 연력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력학에 대한 뭐 줄이라든가 이제 클라우지우스라든가 아니면 카르노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연력학 시대를 넘어서 그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19세기 말 이제 그때쯤 이제 볼츠만이 그 열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계 물리가 바로 연력학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열 문제도 그 열 문제만 남고 나머지 뭐 역학 해결했고 전자기하학은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물리학은 이제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흑체 복사 문제,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문제고요. 그리고 뭐 뒤에 있는 거는 그 양자론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연력학 측면에서는 이 흑체 복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얘기를 한번 꺼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흑체 복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난로에서 이제 불을 쬐면 이제 뜨거워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그 전자기 파가 발생하는 거죠. 이 적외선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 난로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우리가 느껴서 따뜻하다라고 느껴지죠. 이걸 우리가 이제 레디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우리도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흑체 복사 문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요했는데 왜 흑체 복사 문제가 이제 중요했냐면요. 이 흑체 복사 문제가 왜 중요했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제가 세계 제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제 그때였잖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그 히틀러가 나오면서 전쟁을 할 적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무기죠. 이제 무기를 만들려면은 그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서 이제 그거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강 산업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철강 산업에서 그 어떻게 하면 그 용광로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문학에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제 별의 색깔에 의해서 그 파란색은 이제 뜨거운 별이고 그리고 빨간색은 그나마 조금 덜 뜨거운 별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이러한 그 빛과 온도와의 관계 이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 속성이 전자기 파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전자기 파에 의해서 그 전자기 파의 파장 그리고 그 파장에 의해서 온도가 결정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흑체 복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가열된 그 물체의 온도, 이제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물체가 내는 빛의 스펙트럼을 이제 그 측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이 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흑체를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구멍이 뚫린 곳에서 여기서 이제 그 빛이 흡수가 되면은 빛이 나가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이제 빛이 가둬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장 이상적인 흑체를 이제 가정을 하고서 그 흑체 복사에 대해서 이제 파장에 대해서 여기 이 스펙트럼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복사 스펙트럼을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모양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제 복사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복사 스펙트럼이 지금 요거는 지금 뭐 굉장히 높은 온도 이제 그 10만 켈빈 그리고 7천 켈빈 아니 만 켈빈인가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 이런 복사 스펙트럼이 생겨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복사 스펙트럼을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연구를 했을 적에 그 레일리 진스라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안에서 어떤 전자기파가 이 안에서 스탠딩 웨이브를 일으킨다. 이제 그걸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스탠딩 웨이브로 일으키는 걸 가지고서 이제 계산해 봤더니 이 복사 에너지는 이 주파수에 의해서 이제 증가를 하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 계속 이제 증가를 하는. 그래서 요 저주파 때에서는 그게 맞는데 고주파 때에서는 이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레일리 진스가 이제 그 공식에 의해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봤는데 이 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거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퀴파티션 티어럼 이제 그 이퀴파티션 티어럼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진동수에 따라서 그 계산해봤지만 높은 진동수에서는 되게 잘 일치를 해요. 그리고 물론 좋은 낮은 진동수에서 잘 일치를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완벽하게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그 빈의 이론은 굉장히 클래시컬한 그 저기 통계역학에서 잘 일치를 했지만 우리가 실험에서 이제 관측한 이 복사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그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스 플랑크는 뭐를 제안을 하냐면은 그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바로 이 그 h바 오메가, 이 h바 오메가 또는 h 뉴 여기 h를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수의 이 프리퀀시 그러니까 빛이 하나하나의 그 양자화돼 있다라고 하는 그 빛의 양자론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의 양자론에 의해서 이거를 그 설명을 해봤더니 완벽하게 이 복사 스펙트럼을 일치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로 이게 이제 빛의 양자론을 처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빛의 양자론에 의해서 이 복사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알게 됐고 이제 그것의 그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우리가 직접 온도를 재지 않고 예를 들어서 철광석 저기 뭐야 용광로라든가 아니면은 태양에서 나오는 그 빛의 스펙트럼을 관측을 해도 온도를 알 수 있겠다라는 하는 그런 그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 툴 이제 요거를 첫 번째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새로운 그 양자론이 이제 태어나게 되면서 이제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이제 논의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양자론으로 이게 태동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양자론의 그 이러한 플랑크의 그 양자론이 어떻게 이러한 그 이 복사 스펙트럼을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플랑크의 디스트리뷰션 펑션. 챕터 2의 thermal radiation 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플랑크의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제 논의할 적이에요. 플랑크가 뭐를 가정을 했냐면 그 빛의 그 에너지는 H와 오메가로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요 S라고 하는 거는 지금 퀀텀 스테이트 0, 1, 2로 주어지는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빛의 양자론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빛은 이런 H바 오메가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파티션 펑션을 이제 계산해야 되죠. 예, 그래서 파티션 펑션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 파티션 펑션은 요 볼츠만 팩터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인데 베타 엡실론이 이제 SH 바 오메가죠. 여기서 이제 모든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S에 대한 그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럼 여기서 그 우리가 그 저기 수학에서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S승 이거는 이제 그 그 인피니 시리즈잖아요. 인피니 시리즈에서 이제 공차가 지금 공비가
x니까 요거는 1-x분의 1 요걸로 이제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x가 작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가 이제 공비가 1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티션 펑션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 퀀텀 스테이트 s를 갖게 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파티션 펑션 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s h바 오메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S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thermal average 요 S에 대한 thermal average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얘는 S가 0부터 무한대까지 SPS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1 over G의 exponential S는 0부터 무한대까지 S의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SH바 오메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계산할 적에 지금 베타 H바 오메가를 우리가 이제 Y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서메이션 S에 대해서 S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Y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DDY 마이너스 DDY를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Y를 하면은 이제 여기 S가 튀어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DDY로 했을 적에 이제 공비가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분의 1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미분하니까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 이제 이렇게 되죠. 여기서 Y는 지금 베타 H바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thermal average value를 보니까 이제 1 over G에다가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 이거의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 이제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ZG라고 하는 게 바로 G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지금 요거였잖아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니까 이것분의 1이 되니까 요거는 지금 G가 곱해져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바 오메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얘가 익스포넨셜 베타 H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이제 요게 지금 바로 이제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펑션입니다.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래서 이러한 그 플랑크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에너지 thermal average 예, thermal average 이 thermal average 에너지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thermal average는 엡실론인데 엡실론은 지금 그 얘가 지금 S가 이제 이 퀀텀 스테이트에 대한 그 thermal average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H바 오메가를 이제 곱하면 되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exponential 베타 H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H바 오메가입니다. 만약에 얘가 그 클래시컬 리밋으로 가게 되면은 얘가 이 베타 또는 이제 타우가 온도가 이제 굉장히 높은 H바 오메가보다 큰 상황이죠. 또는 이제 베타는 1 over 타우니까 이제 베타가 H바 오메가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익스포넨셜 베타 H바 오메가는 이제 테일러 익스펜션으로 치면은 1 플러스 베타 H바 오메가 플러스 뭐 이렇게 나갈 거니까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베타 H바 오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H바 오메가는 이제 캔슬되고 거기에서 지금 베타분의 1이니까 요거는 이제 베타분의 1이고 그래서 이제 타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thermal average 자체가 바로 바로 템퍼레처가 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토탈 에너지, 이 토탈 에너지, 이 토탈 에너지로 보게 되면은 이 토탈 에너지는 이 그 각각의 퀀텀 스테이트 여기에서 지금 요 n으로 여기 이게 이제 토탈 에너지가 될 건데요. 그러면은 그 토탈 에너지는 지금 서메이션 n으로 했을 적에 여기서 h바 오메가가 각각의 이제 퀀텀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이 퀀텀 스테이트를 갖고 있는 퀀텀 스테이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h바 오메가 n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익스포넨셜 베타 h바 오메가 n 마이너스 1분의 h바 오메가 n 이게 이제 그 토탈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 서메이션은 그 이게 서메이션은 이제 인티저에 대한 서메이션인데 사실은 요 서메이션이 그 굉장히 퀀텀 스테이트가 많은 경우에는 인테그레이션으로 이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원래 가 이제 0부터 무한대까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메이션이라고 어떤 거에 서메이션이다라고 할 적에 요거는 지금 우리가 그 n 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이제 nx, ny, ng 얘가 그 넘버에 대한 이 3차원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여기 n이 지금 다 0으로부터 시작하는 0, 1, 1, 2, 3, 4 뭐 이것도 0, 1, 2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 정수기 때문에 그 이쪽에 그 3차원 면으로 보면은 이 위쪽에 지금 어떤 공간이면 1, 2, 3, 4 그 1, 2 위쪽에 큐브의 이제 가운데를 이제 그 원점으로 잡게 되면은 그 위쪽으로의 1, 2, 3, 4분면이 있고 아래쪽에 1, 2, 3, 4분면 얘가 8분의 1개의 섹션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8분의 1의 섹션으로 나눠주고요. 어떤 거의 섹션이냐면은 모든 이 면, 요 모든 이 스페어에 대해서 스페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적에 4파이 n제곱 dn 요게 이제 요 전체 이 부피에 대한 면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4파이 n제곱이고 요게 이제 dn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거에 대한 0부터 무한대까지로 가면 이거 볼륨이 되는 건데 이거는 볼륨은 모든 전체 볼륨인데 그 nx, ny, ng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이제 그래서 그 마이너스인 경우는 포함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스페어가 아니라 모든 스페이스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거의 8분의 1면 이 한 4분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8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빛의 폴라리제이션이 있는데요. 빛의 폴라리제이션은 이제 얘가 레프트 폴라리제이션, 라이트 폴라리제이션 이 폴라리제이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 2로 곱해지는 거는 이제 이 폴라리제이션 개수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스핀도 이제 업다운 스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8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positive octant octant of the space. 그러니까 스페이스에서 이제 8분의 1면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그마가 인테그레이션으로 바뀌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제 그 8파이 그래서 파이 인테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dn으로 이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제 익스포넨셜 이 베타 h바 오메가 n 마이너스 1분의 h바 오메가 n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n이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n이 L 오버 C 파이 오메가 n 이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맥스웰 방정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가지고서 이제 해보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제 L분의 파이의 제곱에 그 nx 제곱 플러스 ny 제곱 플러스 ng 제곱은 이제 c분의 오메가의 제곱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L분의 c 파이 n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를 n으로 이제 바꿨을 적에 요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서 n이 세제곱이 나와서 파이의 그 c 파이 l의 3승 나오고 인테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d n이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오메가 h 바 오메가의 3승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베타 h 바 오메가 마이너스 1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c의 3승 파이 제곱 그리고 l의 3승이니까 이제 v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 d 오메가의 익스포넨셜 베타 h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3승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바로 이제 스펙트럴 덴시티 스펙트럴 덴시티가 지금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면은 h바 오버 c 3승 파이 제곱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베타 h바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오메가 3승 이제 이렇게 이제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옵니다. 이제 이제 플랑크 레디에이션 로우.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아까 보신 대로 이 베타 h바 오메가에 대해서 여기서 요 에너지 덴시티가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온도가 얼마만큼 주어지느냐, 뭐 각각의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레디에이션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T1, T2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그 플랑크의 양자론을 이제 가지고서 딱 맞춰서 해봤더니 이러한 그 스펙트럼이 정확하게 맞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빛의 양자론의 이제 서막으로 시작돼서 양자역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